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이번 주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오는 11월 바이든 대통령과 4년 만에 리턴 매치를 치르게 되죠. 트럼프 리스크 현실화할 가능성 높아지고 있는데요. 더 강해져서 돌아올 트럼프의 시대,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2% 인플레이션율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확신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시점이 그런 확신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미 상원 증언에서 보고한 건데요. 이 같은 발언으로 금리 인하가 곧 단행될 거라는 수개월 이내에 시작될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발언에 따라서 월가는 안도 랠리를 펼쳤습니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 회사 애플이 흔들립니다. 지금 유럽에서 과징금을 2조 7천억 원 부과받았고요. 중국에서는 아이폰이 팔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경쟁에서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 한참 뒤처졌습니다. 애플 천하 불안합니다. 그 밖에 주요 뉴스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피코노미 우리 손희의 크리에이터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무엇인가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는 출산에도 신생아 특례 대출 그림의 떡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지금 많이 신청이 늘고 보도에 따르면 대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왜 그림의 떡이라고 하죠? 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시된 이후에 약 3주 동안 3조 3,928억 원 가량의 신청이 몰렸습니다. 네. 혹시 앵커님은 우리 신생아 대출에 대해서 정부가 공급하고자 하는 자금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부의 목표 뭐 한 20조? 30조 됩니까? 비슷하게 맞추셨습니다. 네. 32조 원인데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이 3주 동안 2월 21일까지 3조 3천억 원이면 이미 벌써 10%가량 소진이 된 셈인데요. 이 중에서 63%에 해당하는 2조 4,685억 원이 대환 대출이었습니다. 네. 오늘이 3월 8일이잖아요. 네. 그 이후로 2주 반이 더 지났으니까 더 많이 늘어왔겠죠. 네. 이 국토부는 대출 시행 초기에는 지난해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기다려온 출산 가구의 대환 수요가 높은 것이다. 그렇게 파악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세운 목표에서 벌써 10% 정도 되면 상당히 빨리 지금 대출을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까 제목에서도 왜 그림의 떡이라고 한 거예요? 네, 바로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거절한 사례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절당한 사례? 어떤 사연들입니까? 네, 제 사례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 화성에 거주 중인 김모 씨 부부의 사례입니다. 이 김 씨 부부는 화성의 아파트에 입주한 지는 한 1년 정도 됐고요. 지난해 4월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김 씨 부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는 분명히 신생아 대출에 대해서 적격 확인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은행을 막상 찾아가 보니까 은행에서는 대출 거절을 당한 겁니다. 네. 그 이유가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 KB 시세가 없다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오히려 은행에서는 대출을 받고 싶으면 이 KB 시세를 만들어 와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단지 내에서 비슷한 경우만 수십 가구에 달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또 두 번째로 A 씨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 A 씨는 집을 산 후에 불과 1년 사이에 KB 시세가 매매가보다 10% 가까이 하락하면서 대출 한도가 5천만 원 정도 줄어든 케이스인데요. 신생아 특례 대출의 한도는 분명히 담보대출 평가의 기준으로 LTV가 70%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담보주택 평가액이 KB 시세와 매매가 중에서 낮은 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한순간에 줄어들어서 난감해진 케이스입니다. 자, KB 시세를 가져와라. 그리고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정부는 적극 대출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 은행 현장에서는 제대로 되지 않는데 이렇게 거절당하는 사연들
뭐 두 번째로 대환 대출을 받으면 이것도 거절 사유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를 하나 더 가져와 봤는데요. 이 3년 전에 아파트를 구매한 B 씨는 지난해 3월에 갖고 있던 주택담보대출을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이를 출산해서 이 신생아 특례대출로 갈아타려고 했는데요. 대출 취급은행으로부터 불가 판정을 받은 겁니다. 네. 왜 그런가 봤으니까 이제 분명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는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대환 대출, 그러니까 대출을 갈아타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 한 번 갈아탄 경우라고 해서 예외라고 한다라는 건 분명히 없는데 자세히 보니까 원인은 바로 서류에 있었습니다. 서류에. 네. 이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에는 1주택자 대환대출 시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구입 자금 용도여야 된다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요. 네. 우리가 한 번 갈아타게 되면은 이 서류상으로 구입 용도가 아니라 상환 용도로 표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실질적으로 한 번 이상의 대환 대출을 한 차주는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지 못하는 구조라는 건데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면은 이들처럼 신생아 특례 대출 막혔다라는 불만이 잇따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환 대출도 한 번밖에 안 되고 두 번째는 허용이 안 된다. 항상 은행 창구에 가면 이런 일이 생기는데 여튼 거절되는 사례도 많지만 그래도 신청자가 늘어나니까 일각에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가계대출을 늘리는 요인이다. 이런 지적도 있다면서요? 네, 있습니다. 최근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평균 4.3%에 달하는데요. 반면에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는 연 1.6%에서 3.3%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은행보다 1%에서 3%포인트 정도 낮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고정금리이기도 하고요. 이 디딤돌 버팀목 대출 등의 기존의 기금대출보다도 싼 이자입니다. 특히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도 가능해서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때문에 지난달 29일에는 접수 첫날 신청자가 대거 몰리면서 1시간가량 사이트가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이 금융권에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완화된 조건이 이 인기 때문에 이제 불을 지폈다 분석을 내놓고 있어요.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부가 올해 신생아 특례 대출에 배정한 예산이 32조 원이거든요. 네, 그런데 벌써 10% 가량이 소진이 됐잖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정부의 정책 상품이 가계 대출의 무풍지대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특례보금자리론처럼 이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네, 가계대출 급등의 원인. 하지만 저출생대책으로 내놓은 신생아 특례대출 그래도 기대가 큽니다. 네, 피코노의 두 번째 주제는 뭔가요? 네, 두 번째 주제는 국산 금 과일의 수입산 뜬다입니다. 요즘 정말 과일값 너무 비쌉니다. 장보기가 두렵다. 그런데 도대체 뭐 금값처럼 비싸다는 그런 얘기인데 얼마나 올랐길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그럼 제가 앵커님께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상황을 제시할 테니까 과일 값을 한번 맞춰봐 주세요. 이 사과와 감귤을 10개씩 묶고요. 네. 각각의 묶음이 가격이 한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사과와 감귤을 10개씩 뭐 크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글쎄요. 한 2, 3만 원씩 할까요? 굉장히 높게 잡으셨는데요. 이 롯데마트의 제타플렉스 서울역점에서는 산지별로 가격이 조금씩 다르기는 했지만 이 평균적으로 사과 가격 17,000원에서 22,000원 사이였습니다. 굉장히 놀랐던 거는 특사이즈 사과의 경우에는 한 개 가격이 무려 4,990원에 달했다라는 건데요. 한 개. 네. 제주하우스 감귤의 경우에는 1kg당 14,990원에 판매 중이었습니다. 또 반면에 서울 후암 재래시장에서는 사과 4개에서 5개 기준으로 15,000원, 귤은 1kg 기준으로 10,000원 수준으로 판매 중이었고요. 최근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3%대로 복귀를 한 상황입니다.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오른 건 바로 과일 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된 탓이 큰데요. 지난달 사과와 귤, 그리고 토마토, 딸기 등의 신선 과실의 가격 상승폭이 지난 1991년 9월 이후로 무려 32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네, 정말 살인적인 상승률이네요. 이렇게 국내 과일이 비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수입 과일이 많이 들어온다는데
요즘 어떤 과일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네, 롯데마트에 따르면 지난 2월 한 달간 수입 과일의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무려 50%나 올랐습니다. 반면에 국산 과일은 10%가 오히려 감소했는데요. 정부는 사과, 배 등 과일 가격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유통업체의 수입 과일 판매 수요량을 파악해서 할당 관세를 물량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3월에서 4월 대형마트의 바나나 1만 3,700톤, 파인애플은 3,600톤, 자몽은 300톤 등 2만 톤을 할당해서 관세 물량으로 나눠줄 예정이고요. 또 지난 23일에는 이미 대형 유통업체에도 할당 관세 수입 판매 자격을 부여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고 해도 사실 과일 수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사과, 배, 복숭아는 해충이 들어올까 봐 지금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격이 오를 때는 좀 수입 금지를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일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하신 사과와 배 등 8개의 작물 중에서 우선 사과의 경우에는 일본을 비롯한 11개국이 한국 수출을 위해서 이미 검역을 신청한 상태인데요. 네, 국내에 생과실을 들여오기 위해서는 총 8단계를 통과해야 되는데 현재 일본이 유일하게 5단계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정부 입장에서도 사과값 등 과일의 가격을 안정시킬 만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 보니까 수입을 무조건적으로 금지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수입 관련돼서 농림식품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네요. 농산물 수입 절차는 전 세계가 공통이다. 뉴질랜드로 가는 우리 감귤을 수출하는데 무려 27년이 걸렸다. 그런 문제를 말씀했고요. 떠나보겠습니다. 우리 사과 시장을 보호하려고 일부러 검역 협상 늦추는 것 아니다. 정말 이대로 과연 수입이 될 수 있을지 좀 지켜보겠는데 뭐 수입이 되더라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도 국산 과일 좀 싸게 사고 싶은데 뭐 팁 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가격이 많이 오른 과일 그리고 채소를 중심으로 할인은 물론이고 납품 단가 인하를 지원해서 유통업체의 판매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월에서 4월에 사과, 대파 등 가격이 많이 오른 13개의 품목을 대상으로 204억 원을 투입해 납품 단가 인하를 지원하고요. 또 할인 지원에도 무려 230억 원을 투입합니다. 현재 대형마트에서는 사과 등의 일부 가격을 정부 지원이 적용된 가격으로 이미 판매 중이고요. 또 고물가로 인한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할인을 진행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홈플러스의 경우에는 13일까지 열리는 할인 행사를 통해서 다양한 과일을 9,99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제휴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참외 3개에서 5개, 그리고 오렌지 1.8kg 등이 9,990원에 구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이마트도 농림식품부의 20% 할인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높은 과일 가격 얘기 들었고요. 마지막 피코노의 주제 뭔가요? 네, 세 번째 주제는 비트코인 더 뜨거워진 거품 논쟁입니다. 정말 비트코인 가격 요즘 무섭습니다. 이번 주에 국내 시장에서 9,700만 원까지 올랐잖아요. 뭐 1억 원을 뚫을 기세였던데 그래서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요즘 시세는 어때요, 지금? 네, 비트코인 이제 다음 달로 예상되는 이 반감기를 앞두고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자금이 몰리면서 정말 사상 최고치로 이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4년마다 오는 것으로 통상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면서 공급 감소가 이어져 가격이 상승세를 보여왔는데요. 지난 2016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반감기에는 가격이 무려 30배 급등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이날 사상 최고치 경신 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쏟아지면서 6만 2천 달러대까지 떨어지는 등 조정을 받았었죠. 네, 이후에 차츰 하락폭을 좁히면서 6일 기준으로는 6만 8천 달러대까지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다시 가격을 회복했는데 일부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곧 국산 기준으로 국내에서 1억 원을 뚫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 반면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반감기가 지나면 아니다. 한 40% 이상
폭락할 거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도 있어요. 왜 이렇게 전망이 극단적으로 엇갈리나요? 좀 많이 나뉘는 케이스인데요. 두 가지 다 입장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월가의 대표 강세론자로 꼽히는 톰 리 펀드 스트랩 공동 창업자는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는 82,000달러에 도달하고 올해 말까지는 15만 달러까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현물 비트코인 ETF에 따른 이 수요 개선, 그리고 반감기에 의한 공급 축소,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는 통화 정책 완화가 가격 상승의 촉매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본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거품론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JP모건은 비트코인 하락폭을 40%까지 내다봤는데요. 이 JP모건은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이 4월 이후에 42,000달러로 내려갈 수 있다라면서 4월에 반감기가 지나고 진정이 되면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전망이 엇갈리는데 비트코인은 대표적인 위험 자산인데 그 위험 자산이 오를 때는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이라는 금값은 상당히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 오르는데 금값도 동시에 지금 오르고 있어요. 요즘 금은방에서는 한 돈에 50만 원을 지금 넘본다는데 금값은 지금 얼마나 오르고 있나요? 네, 금값은 이틀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한 상황입니다. 네, 6일 기준으로 금 현물 가격은 장 초반에 트라이온스당 2,152.09달러까지 오르고요.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4월에 인도분 금 선물 가격도 0.8% 오른 2,158.2달러에 거래가 됐고요. 시트그룹은 2분기 경기 침체 리스크가 금에 유리할 수 있다라고 봤고요. 향후 3개월간 금값 전망을 트라이온스당 2,20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금 가격이 오르면서 다른 귀금속의 가격도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요. 은 가격은 1.9% 오른 24.15달러를 기록했고요. 팔라듐 가격도 10% 가까이 상승해서 1,035.83달러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금값이 이렇게 뛰니까 골드뱅킹도 좀 주목을 받고 있다면서요? 네,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금통장은 은행의 계좌에 돈을 넣어두면 이후에 국제 금값에 따라서 잔액이 변하는 투자 상품입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실물 금을 직접적으로 구입할 필요가 없고 0.01g 단위로도 사고 팔 수가 있어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금통장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의 금통장 계좌 수는 작년 1월 24만 4,200여 개였는데요.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다가 또 같은 해 12월에는 25만 개를 넘어섰고요. 지난 4일 기준으로는 25만 3,700여 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신규 고객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또 금통장을 보유한 고객들 중 일부는 매도를 통해서 이미 차익 실현에 나선 모습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비코노미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손희의 금융 크리에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